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일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정이 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떤 스케줄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스케줄들은 없지만 사실 부동산 관련 스케줄들과 오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일단 조금 있다가 약 10분 정도 뒤에 건축 허가 건수,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렌트비는 좀 상승하고 주택 관련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량이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여러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수잔 콜린스의 환영사와 CNBC 인터뷰가 있는데 투표권은 없으시고 중립적으로 판명되는 분이시고 구울수비가 이제 투표권은 있으신데 이번에 곧 연설이 있을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메리 달리가 은행 관련 컨퍼런스를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투표권은 없으시고 중립으로 평가되고요. 마이클 바 부의장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 관련한 연설이 있는데 투표권은 있으시고 중립으로 평가가 되시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좀 나온 데이터들이 좀 있었는데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가 마이너스로 그것도 굉장히 크게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관련해서 조금 시장의 우려를 키울 만한 데이터인데 오늘 또 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생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좀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이 떨어지는 데이터와 합쳐져서 오늘 유가의 움직임도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좀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나온 데이터고 대부분 채권 관련해서 이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신경을 덜 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자로 여러 연설 데이터들이 좀 있었는데 자, 리사쿠 같은 경우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패드의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자신의 예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안 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아직 이야기하기 시기상조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만큼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서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퍼슨 쿠글러는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 경제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차대조표 축소가 굉장히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주요 스케줄 을 봤는데 지금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뭐 유가가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번에 CPI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다음 달 이제 다음 달 네. 다음 달 발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연준 위원들의 반응들은 계속 고금리 계속 이어진다 이런 반응이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 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대한 좀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오늘 나오는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어제 나왔던 위원들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에 가까운 위원들이 많아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여전히 조금 초점이 맞춰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련해서는 딱히 말을 좀 아끼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 그 채권 발행해서 돈 불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 엇박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애플 관련해서 어제 블룸버그에서 뉴스 헤드라인 한 4-5개를 가까이를 쏟아내가지고 저도 하나씩 읽어보면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많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모뎀의 제조가 굉장히 원래는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퀄컴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자기 자체 제작으로 모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9월에 사실 이번에 퀄컴하고 재계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노력이 더욱더 늦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이것 말고도 좀 재미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애플에서 사실 자신의 회사 아이폰에서 혹은 아이패드 혹은 이렇게만 텍스트 메시지 굉장히 전달이 쉬운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을 안드로이드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텍스트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핸드폰의 전산망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이번에 아이폰끼리만 전달이 되는 방식도 안드로이드와 대화를 할 때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소식이 합쳐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이 iOS 18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 iOS 18이 전체적으로 애플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굉장히 야망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버전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애플 유저랑 갤럭시 유저랑 문자 보내면 색깔 달라서 이거 막 뭐 다르면 녹색, 같으면 파란색. 이거 차별하는 거냐 그랬는데 맞아요. 그럼 그 색깔 구분이 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색깔 구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래 애플에만 도입해서 됐었던 애플에서만 도입이 됐었던 네. 것들을 아마 안드로이드와의 대화도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발표된 부분은 텍스트로 통해서 원래는 이제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텍스트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피해서 와이파이만으로도 텍스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기능이 아마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같네요. 나는 또 그러니까 그게 근데 가장 좀 이슈였잖아요. 약간 네. 차별한다고, 그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민감해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폰 쓰는 거야. 다. 그니까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맞아. 문자 보내는데 야 너 초록색이냐? 이래버리면 또 사춘기에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건 아니네. 아예 핸드폰 안 줘야 돼. 사춘기인데 삐삐 뭐 이런 거. 그냥 안 줘야 돼. 어디 로이한테 어떻게 하나 봅시다. 네. 예,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사실 저 이것도 이제 유선남님께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마존이 현대자동차를 이제 팔 수 있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아마존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와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현대자동차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카바나와 이제 카메스 같은 중고차 거래 딜러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 알렉사를 탑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현대자동차에서 적극적으로 아마존 것을 쓸 것을 예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지금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파트너십이네요. 이게.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아마존으로 가서 구매를 했다고 쳐요. 근데 아까 그 김대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딜러샵 내가 가서 차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딜러샵에 있는 딜러한테 내가 계약해서 그 차를 갖고 오는 거랑 아마존에서 결제한 다음에 딜러샵 가서 내가 차를 갖고 오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자동차를 사보질 않아서 저는 항상 회사 차만 타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근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인도받을 때 직접 사람이 딜리버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혹시 한번 저도 조사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샀었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 아, 그래요? 직접 가서 그냥 보고 네. 아니 운전도 해봐야 되잖아요.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네. 그 가서 괜찮으면은 사기도 했고. 진짜 유사님 만약에 정말 이제 현지에 계시니까 정말 아마존도 써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딜러샵도 뭐 가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좀 아시게 되면 꼭 저희 글로벌 라이브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암호화폐 관련돼서 간단한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증권위에서 물론 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이제 국제증권위에서 일단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작성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과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미리 권고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권고안이라서 각국이 따를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결정에 맡기도록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정도의 강력한 규제가 도입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에 관련해서 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도입이 되면 장난치려는 세력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반응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응이 하나,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재로 보는 반응이 이제 나뉘어져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완전 중앙화되고 있습니다. 완전 중앙화되고 있습니다. 탈중앙을 외쳤지만 예, 완전 중앙화되고 있는. 탈은 무슨 탈이야. 완전 이제 속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이야기도 잘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 뉴스 한번 전해주시죠. 네, 그 다음 뉴스는 오늘자로 만기가 되는 옵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이번에 마켓워치랑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약 2.4조 달러, 이 정도면 뭐 거의 3천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3천조 원에 가까운 돈들이 이번에 만기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어마어마한 금액들 중 많은 부분들이 콜옵션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불리시하게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기사글이 나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풋콜옵션이나 얼마만큼 콜옵션에 나와 있는지를 따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거는 약간 조금 그냥 그렇구나 하더라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 1.4조 원에 해당하는 돈들이 인덱스와 ETF 개별 주식에 몰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현재 쌓여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정말. 꽤 클 수 있겠네요. 너무 큰데요, 이거는. 3천조면 3천조가 시장이 틀리는 거예요. 네, 엄청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변동성이 위로 가면 좋은 거죠. 그렇죠. 콜옵션이 대부분 콜옵션이니까 전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이제 중국 은행들의 뭐 단기 금리 제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루머라고요. 일단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요거 관련 경우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완벽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쪽 말을 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쪽 관련해서 블룸버그 쪽에서 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을 수 있는 소스가 내부자 정보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자신들의 금리를, 단기 금리를 2.57%로 맞춰달라. 이제 그때가 최고점으로 맞춰달라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요청을 받았고 우리가 실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여러모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요청한 적 없다라고 일단 지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부양책들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 아마 이런 요청을 했더라도 사실 놀랍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왜냐면은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사실 정부 쪽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원래 은행 쪽에서 따르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일상다반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 말을 믿을지는 뭐 일단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살아서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 간의 금리, 그러니까 조달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여기가 최고 금리로 지정해다. 요거 이상 더 높게 금리를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히 조달 금리 높이지 마라 이런 거네.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또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일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일 가격이 현재 4주 연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 시작할 때쯤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자 산업생산 지표가 나온 다음에 2.5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지금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회의가 곧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우디가 여러모로 희생을 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지금 가격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제조업 관련해서 여러모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을 이뤄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는 블룸버그와 이제 마켓워치 쪽에서는 지적하기를 자동 판매로 인한 데이터 같다. 여러 가지 지금 주식 관련돼서 이제 경제 관련돼서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되면서 자동 판매 프로그램들이 오일 가격을 팔아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투기적 자금이 좀 그 슈팅 우리 흔히 시장에서 쓰는 말로는 슈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오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오일 선물 시장에서 네. 좀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많이 상승에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네.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그분들 참 반대로 갔네. 참 힘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임시 예산안에 사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셧다운은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 하원 상원에서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사인을 함으로써 사실상 1월 중순까지는 이제 미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패키지 자체는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고잉으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아마 계속해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재미난 점은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양쪽 다 현재 딜을 해야 될 가능성,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가장 안 좋은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주의자들, 극보수주의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냥 그런 부분들만 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포함시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적 발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익숙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했는데 네. 회사별 소식 그리고 실적 발표 한꺼번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차지 포인트에서 간이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어닝 발표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간이 어닝에서 우리들의 어닝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150에서 165밀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잡았는데 그것의 약 3분의 2밖에 안 되는 108에서 113밀리언 달러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마진율, EPS 모든 것들에서 가격 조정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차지 포인트가 크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마테리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가이던스 세 개 다 큰 폭으로 비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로이터에서 지금 발표를 하기를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에서 AMAT에서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이 분명히 중국에 관련된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 팔았다. 그걸 또 한국을 통해서 우회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서 팔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형사조사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갭 쪽에서도 어닝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특히 마진율이 이번에 EPS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높은 EPS가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커다란 디스카운트된 가격들, 세일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됐고 특히 올드네이비 쪽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현재 장외에서 1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올드네이비를 파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올드네이비 못 봤는데. 소비자분들이 네.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많이 떨어졌어. 올드네이비가 되게 싼 브랜드거든요. 갭보다 저렴한 뭐 티셔츠 하나에 2불, 3불. 뭐 그래 버리니까 네. 엄청 저렴한 이제 브랜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매출이 좀 있었나 보다. 아하. 질은 괜찮습니다. 올드네이비. 그래요? 좋아요. 예. 자, 저희 유선남님과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자, 오늘 또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또 신나게 달렸습니다. 오늘. 예.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친척 형들과 예. 이제 제가 저희 집안 막내거든요. 예. 그래서 친척 형들을 만나야 되는데 예. 막내다 보니까 친척 형이 막 환갑 막 이래.
거의 일은 다 되셨어. 형 맞죠? 형님 맞아요. 형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환감이 넘으셔갖고 예. 뭐 형님들 만나러 가긴 하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이제 뭐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져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날씨 좀 걱정에 좀 옷을 좀 두둑하게 네. 좀 입고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개장전 뭐 조금만 그렇죠. 네, 개장전 난 끝날래 그랬네. 나 왜 이렇게 인사하나 그랬어요. 예. 좀 클로징 할 뻔했어요 지금.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개장전 지수 움직임 정도만 한번 보시죠. 시장은 봐야지. 이게 그러니까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현대차랑 아마존이랑 손잡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S&P 선물 지수가 0.3%고요. 다우 선물 0.3% 그리고 나스닥도 0.1%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헤드라인이 좀 중요한 것들은 크게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앞서서 좀 많이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예, 이것도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시장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지금 마이너스 7%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뭐 한국을 우회해서 중국에 허가받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팔았다라는 부분으로 있어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크게 빠져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하락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5%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자극될 만한 기업의 변동성은 좀 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TJ 아니군요. 이건 아니고 힐튼이 좀 올라갔네요. 힐튼이 지금 6%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금융 섹터도 마찬가지로 예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몇 가지 종목만 좀 볼까요? 그러면 그 차지 포인트가 지금 많이 하락하니까 차지 포인트 한번 장전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5% 하락했었군요. 네, 31%. 야, 31% 하락하고 있네요. 핀비즈로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테슬라의 상승에 힘입어서 야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럼 충전기 필요하지. 충전기 당연히 필요하지. 그렇지. 필요가 없나 봐요 이제. 아니 없어. 다 테슬라 충전기 써서 지금 14,000개가 지금 북미 지역에만 테슬라 충전기가 14,00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가. 그러고 나서 다 이제 낙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표준 모델이죠, 낙스. 그걸 사용해서 그런가. 예. 집에 있는 뭐 C 타입으로 다 충전하나 봐요 지금. 제가 아니 근데 그 완속하면은 너무 답답해요 진짜. 완속해 보셨어요? 아니요. 완속해 보면 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급속을 해야지. 그래요? 웬만큼 할 만한데. 예. 자, 그런 상황이고 다른 기업도 한번 볼게요. 지금 소파이 오늘 왜 이제 ETF 출시한다 그래서 ETF 출시. 그 뭐 ETF 아까 다루려 그러다가 별로 안 올랐어요 사실.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ETF입니까? 뭐 이게 인컴 준다 그러던데. 그래서 ETF 출시한다고 하고 잠깐만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해서 딱 돼서 그 다음 걸 안 읽었어요 제가. 그래요?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서 보면은 이제 ETF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티커가 뭐 THT 맞아요. TH 여기 있다. THTA. 저도 이거 인컴 ETF 배당 그건가? 한 10% 정도 올라야 잠깐만
기사 좀 봐야겠네. 네. 1.7%라서 에이, 이거 뭐 하러 봐. 장난하나 지금. 지금 우리 전투 민족인데 이거 그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우리를 농락할 수 없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텔. 와, 인텔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죠. 예, 오늘은 이제 어제 한 6%, 6.7% 정도 상승했다가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인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인텔이 진짜 산업적으로 뭐가 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변하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저평가를 많이 받아와서 인텔이 너무 이제 레거시죠. 레거시긴 하고 그리고 이제 인텔에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니네 일하냐? 일은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저점에 왔다가 네. 지난 분기 때 크게 좀 상승했다가 다시 좀 상승했다가 이번 분기 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거를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는데 흐름 보세요. 흐름이 네. 좀 그래도 아름다운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텔에서 그 노트북, 그러니까 요즘에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에서 A18, 뭐 A20 이래 갖고, 그러니까 그 노트북에서 AI 챗봇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칩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 뭐 A18 근데 예. 그게 그냥 단순 기대감은 아니고 걔네도 이제 계획을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뭐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뭐 해서 A18 다음이 A20인가 그렇고 막 이게 예.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건가?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들이 다 이제 서버용 반도체인데 결국은 그거 이제 PC라든지 거기서 처리해야 되니까 인텔에서 그걸 내놓는다는 게. 근데 이제 이 그건가?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네. 칩 개발을 할 때 인공지능 관련된 칩을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예, 모든 기업들이.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칩 기능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까지는 지금 뭐 아직 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쵸. 예, 어찌 보면 약간 기대감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과거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던 주가. 그리고 이제 PR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포워드 PR 같은 경우도 22.5인데 지금 올라가서 22지. 네. 그 전에는 뭐 10대 초반. 네, PR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약간의 너무 좀 저평가됐던 그런 네. 부분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A18을 처리시키냐 아무렇지도 않기. 아니 A10 예, 아유, A18 A18 칩. 누가 A18이라 그래요. A18 아이. A20 아 근데 그렇긴 하네요. A18 이렇게 아니 A18 A20 이게 그 있다니까요. 네. 파이프라인이. 저는 A18 오 이거 뭐야? 네. 갭은 18% 상승했어. 아 갭. 갭도 마지막으로 갭까지만 보고 갑시다. 갭까지 한번 보시죠. 갭은 보겠다. 갭? 맞아요? 갭? 맞네. 와. 야 이거 뭐야? 자 우리 하나 더 보죠. 뭐 볼까요? 트랜스타임 한번 보고 가죠. 트랜스타임. 트랜스타임? 예. 티커가 뭐였죠? 트랜스. TDG. 예. 이거 한번 좀 길게 볼까요? 오. 위클리. 먼슬리 한번 보시죠. 먼슬리. 오. 이야. 야, 내가 이걸 놓쳤네. 이걸 놓쳤네. 야, 이걸 놓쳤네. 아, 트랜스타임. 이거 이때 그쵸. 얼마야? 500 비싸긴 비싸요. 지금도 956달러. 한 주당 956달러니까 거의 1,300만 원? 아니죠. 아니요. 130만 원. 130만 원. 13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야, 이걸 놓쳤네. 야, 이 트랜스타임. 왜요? 자, 트랜스타임 좋네요. 예. 이게 그 비행기 부품. 맞아요. 비행기 부품 만드는데 예.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는 아유, 얘 지금 엔진 오일 좀 나중에 갈지 이래도 되잖아요. 예. 근데 비행기 부품은 절대 안 되죠. 딱 시기 되면 갈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부품 이들의 순 매출 가운데 이들의 매출 가운데 90%는 다 독점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타임 한번 좀 저는 근데 박 팀장님도 이거 되게 몇 년 전에 관심 갖고 보셨던 맞아요. 기억이잖아요. 2년 전쯤에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안 봤어요. 근데
저도 그쯤에. 저도 그쯤에.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왔네. 아,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랐어요. 예.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금요일 저녁인데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11시 반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집에 가야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경제를 알자님, 주식인 대박 인생 역전님, 이지혜님, 또 UGBK님, 김문자님 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름 못 불러드린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도록 할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좋은 밤 보내시고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